자, 국정원에서 20여 년간 공작관 활동을 하셔서 깊숙한 정보를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최수영 선생님 모셨는데요. 그 자살이 지금 그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재명의 저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사람, 뭐 신변 뭐 재판받던 사람, 뭐 수사하던 검사, 뭐 이게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압수수색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자, 지금 제일 제가 염려하는 자살 대상자 1호. 네. 이재명. 이후 문재인이에요. 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는 자살을 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제가 예상을 하고 있냐. 이 지금 우리 검사가 바뀌니까, 즉 정권이 바뀌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 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그 밑에 각 지검장, 검사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 요즘에 수원지검을 비롯해서 중앙지검이고 이 대장동과 또 이 변호사 대납, 기타 등등 이재명의 범죄 사건들이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이 거짓말을 해왔던 이 정말 쥐새끼만도 못한 이 무리들이 이제는 도망갈 군형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실례인데 박원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박원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정권에. 그런데 아니 무슨 뭐 성추행? 아니 걔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성추행인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살한다 말이야. 그거 가지고 박원순이가 양심이 있어서 자살을 했어요. 에이, 택도 없는 소리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그 왜 죽었을까 그게? 그러니까 박원순이는요. 박원순이랑 경기고등학교로 같이 다녔던 선배를 내가 한 사람 알아요. 그분도 이제 서울대 물리들 나오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박원순이랑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때부터 행실이 이상했다 이거. 아,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변호사 됐을 때도 그렇게나 그 소위 그 기업의 그 비리나 그 잘못된 걸 들춰내 가지고 뜯어먹고 뜯어먹는데 아주 선수죠. 그냥 도사란 얘기. 프로페셔널이지 그 방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고 국민의 눈을 속였던 박원순이가 드디어 오세훈이가 똥볼 차는 바람에 거저 먹었단 말이에요. 또 안철수까지도 똥볼 차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박원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됐다. 그러게요. 박원순이는요. 그때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박원순이는 소위 북한에서도 아마 서열이 문재인보다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믿던 자가 어떻게 갑자기 자살했냐. 이게 뭐냐면 박원순이가 더 노출됐을 때 더 심하게 지하 조직망이나 현재 구축해놓은 간첩망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이는 먼저 제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북한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성남시장을 당선되던 그 처음에 경기 동부연호에서 경쟁자로 나왔던 한 후보가 사퇴지를 하면서 이재명이 선거본부의 그 위원장을 맡는다고, 후원위원장을. 뭐냐면 이재명이는 원래 운동권이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성품으로 운동을 했을 리가 없어. 이재명이는. 근데 이제 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사법고시까지 됐겠지. 해도 중앙의 메이저급으로는 올 수가 없지. 뭐 중앙대 법대 나와서 내 중앙대학교 좋은 학교지만 당시는 그 중앙대 법대는 극소수가 그 사시에 붙기 때문에 그 메조리티 대다수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 형하고 그 이재명 형은 또 이재선이라고 그 아주 올바른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그런 공인회계사 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그 자기들의 그 아지트를 성남으로 삼을 때 딱
북에서는 본 거지. 야, 요 자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가 주르고 있거든. 그 반체제 세력들을 이재명하고 붙인 거라. 그리고 거기다가 성남 마피아도 이재명의 뒤를 봐주는 그런 조직으로 붙이고. 그래서 이재명은요, 지금까지 보면은 살아온 인생의 삶이 거짓의 연속이고, 거짓이 쌓고 거짓에 또 거짓을 쌓은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김부선 씨하고 사건을 봐서도 그렇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김사랑 씨도 여기 나왔지만 김사랑 씨도 좀 당했어요. 예? 강제로 입원도 당하고. 그럼 그런 것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 드디어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김용 구속됐죠. 정진상이 지금 어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곧 구속되겠죠.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정진상이 현재 직책이 정무실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재명 현재의 거짓말 그 당대표 방 옆이라고 아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 건물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또 정진상의 집도 했고 또 당사에 있는 정진상 사무실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지금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하면 검찰에서 수색할 수 있습니까? 영장 발부된 거죠. 그럼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죠. 법원에서도 봤더니 이거는 빼박이라 그러지. 빼박 증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소위 정권에 부역하던 그 똥개들, 그 박범계 그 고등학교 후배였다는 이정수, 그다음에 뭐 누구야, 그 문재인의 후배였다는 또 누구 있었지, 이성윤이. 이런 그 가짜 검사들, 정권에 부역하던 이런 개들이 이제 다 떠나갔잖아요. 제대로 된 검사들이 추수하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아태협 회장이라고 하는 임부수라는 자가 안부수. 체포됐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냐면 다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그 가상화폐, 이재명 화폐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쌍방울과 함께 중국까지 가서 거기 가서 북에 자금을 전달해준 그 장본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전략과 다 연관되어 있다. 아태협이 뭐 북한에 송금하는 거 이게 이제 걸린 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북관 지금 이제 슬슬 조여 들어가지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저 법원을 욕을 하지만요, 진짜 빨리 먼저 목을 날려야 될 게 누구냐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권순일은 그와 같이 거짓으로 이재명을 갖다 구해줬죠.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도록 그 법적인 그 안전망을 쳐줬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타임서 그 쥐방울 역할한 놈이 누구예요? 김만배라고 하는 전직 기자. 그러면 자, 이쪽에 북한의 평양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을 통해서 지령을 내려서 이재명을 갖다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폭력 세들은 별도로 해가지고 또 이재명을 후원하고, 또 이런 대장동 같은 그 사기 사건을 만들어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권순일 같은 썩어 빠진 대법관을 갖다 매수를 해서 이재명이는 무죄를 만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진출시키고, 지금 보면은 경기도에 벌어졌던 성남시 2번, 경기도지사까지 한 번 해서 8년, 4년에서 12년을 도합 이재명이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지금 점유를 했었단 말이에요. 불법 점유를 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옆에서 보조를 뛰던 기무사위원 김현욱이란 자도 당시는 기무사위원으로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서 이재명이를 돕죠. 또 그 김혜경이 이재명의 부인, 그 김혜경이를 갖다가 불법으로 보좌하고 있던 그 배소연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잖아요. 걔도 불법으로 취직한 애죠. 불법 취업자죠. 그렇게 해서 그 배소연이도 보면 성남시에서 8년, 경기도 따라서 또 4년 있고 불법으로 국유 손실을 일으킨 거예요, 말하자면. 개인 사노비 역할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이런 대사기극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거는 마누라부터 거짓이야. 그 보좌하는 배송이도 거짓말이야.
그 배소연이랑 같이 내연을 관계했던 김현욱이도 가짜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 거짓말의 핵심 세력인 김용과 정진상 얘들이 좌청명 우백호라며요. 응? 근데 김용희도 봤더니 연대 신학과 나온 애가 무슨 사행성 그런 그 뭐 복권이니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 들어간 놈이에요. 응? 그다음에 여기 정진상이 이건 대학도 안 나온 놈이 그 5급으로 특채가 돼서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가 국고교 학력으로. 거기가 근데 이제 관련성이 좀 최종적으로 정무실장인 이 정진상이까지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 목을 이제 마지막 그렇죠. 봤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학문 검사 받으러 안양 가는 거밖에 없는데 홀딱 벗고. 근데 야, 생각해 보면 말이지 억울한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응? 거악을 척결하고, 응? 억강부약을 한다는 취지하에 강자들을 갖다 억누르고 약자를 갖다가 말이지 덮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내 정치 인생은 말이지 청년 결백했다고 이 헛소리 해야 되는 이재명이를 이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럼 북한의 지하망도 드러나요. 그렇죠. 그 지하망을 캐다 보면 구로전하고 해화전하고 전화국의 불지른 사건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카카오 불난 SK CNC 거기 화재 사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경찰청국에서 오셨던 우리 김국성 씨가 BBC하고도 회견하면서 청와대 그 저기 설비 기술자로 가 있던 박명수라는 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언더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공작원들은요. 며칠 전에 지금 저 기차 탈선해가지고 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기차역에 탈선이 일어나 발전소에 불나 온갖 국가 주요 시설물들 통신 전력 주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도 포함해서 위험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수점 하나입니다. 정권 타도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해서 이 남한을 갖다가 적화 통일하려는 북쪽 아이들의 모약 선전이거든요. 근데 늘 보면요.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자, 민주당의 건달 양아치들이 지들이 언제 사람 고용해서 노력하고 사업해봤어요? 3명만 직원을 두고 일해 보십시오. 이 3명의 월급을 갖다가 매달 맞춰줘야 돼. 그거 진짜 사장님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일도 안 해보고 그냥 건식으로 매일 공짜로 먹고 놀았던 이런 건달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돼 있잖아요. 국가 주요 사무를 보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 이제는요. 이 모든 오명과 이거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투사로 부활할 방법이 있어요. 이재명이를 죽이는 거예요. 또한 지금 노무현이 그렇게 만들었듯이. 그렇죠. 목에 이제 사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북쪽에서는 교묘하게 정의롭게 참 억압에 눌려서 자살을 당했다. 자살을 하게끔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 이렇게 덮는 거죠. 덮겠죠.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도 보면 우리가 이태원 사고에서 보듯이 썩어 있어요. 경찰도. 근데 경찰만 썩었나? 국정원 같은 정보기구도 썩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가가 지금 다 썩어 있다고. 근데 이렇게 많이 썩어 있는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북은 우리보다 더 썩어 있거든요. 북한은요. 돈이는 다 되고 힘이 있는 놈은 지네 멋대로 하는 그런 아주 개판인 사회야. 그 정말 북한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왜 괴뢰라고 얘기를 합니까? 괴뢰라는 건 꼭두각시 아니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을 참칭해서 사기꾼 괴뢰 집단들이 왕조 세습체를 유지하고 있는 저 폭력 집단이자 미친 광신도 집단이 북한이거든요. 그러면 쟤네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조리보다 더 많이 썩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놈을 난파시켜서 공작을 벌리고 해도 안 넘어가는 게 다 그와 같은
근원적인 부패는 평양이 서울보다 1000배만 배 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적화 통일이 안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입니다. 앞으로 북한을 갖다가 투명인간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들 말이에요. 무슨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불쌍히 여겨요. 하지만 저 1%에 해당하는 저 김정일과 그 김정일을 옹이하고 있는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자식들을 없애기 전에는요. 통일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노무현처럼 이재명이가 갑자기 민주화 투사로 갑자기 승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그 경비 담당하는 안전요원들, 그다음에 우리 경찰들, 요즘 이제 국정원이 이제 국회를 출입을 안 하니까 국정원 요원들은 없을 테고, 이재명이가 자살을 당함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를 민주화 투사처럼 이게 신격화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자살은 막아야 돼.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이도 조금 있으면 자살할지 몰라. 예? 그러니까 또 문재인이가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노무현처럼 그 권양숙이 통해서 받았던 수억의 수십억의 그 부정한 돈들 다 묻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자살당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들로 인해서 대장동 저수지에 지금 숨겨진 돈, 문재인 양산 저수지에 숨겨진 돈들, 이 돈들은 임종석이와 같은 신분권을 통해서 북한에도 전달됐지만 해외에도 많이 은닉돼서 지금 나 있어요. 왜? 도피 자금으로 마련해놨다. 그게 이 나라 전통이라고. 왜 전통이냐? 과거에 이 우리 전두환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하에 지금 숨겨놓은 돈 갖고 지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실명 말하면 너무 창피스러워서 이 실명 얘기 안 하는데 5만 원짜리를요. 20장 넣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 이거로 10원짜리처럼 던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 아, 내가 지금 연금 생활자라서 형편이 어렵다고. 응? 근데 연금 꼴랑 받아야 400 받을 텐데 4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현찰로 100만 원씩 10원짜리 던지듯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거든. 그런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오냐? 무기 획득 과정이라든지 무기 도입 과정에서 커미션 받아서 챙기거나, 응? 방산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커미션 챙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 축제한 사람들이 이 소위 전두환 대통령을 모신다고 했던 인간들 중에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모신다고 했던 인간들 중에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말이에요. 이 돈에는요 좌우가 없고 성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미쳐서 환장한 것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역사 앞에 단죄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찰 당국에서 신변 보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살 당하면 이건 뭐 경찰들 책임이에요. 잘 자택 그다음에 사무실 부근에 신변 보호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최수영 선생이었습니다. 네.